안녕하십니까. 행복과 영감을 전하는 BMW 아트세일즈 윤효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바로 옆에 보시는 BMW의 고성능 차량, 그 중에서도 대표 자격을 맡고 있는 M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M5를 한 줄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BMW 공식 사이트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Beast in a Suit, 수트를 입은 야수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BMW에서는 왜 M5를 수트를 입은 야수라는 표현으로 명시를 하게 된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차량 외관부터 그 다음에 내부 순서로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외부는 전면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면부에서 먼저 보이는 부분은 역시 키드니 그릴입니다. 기존의 5 시리즈와는 다르게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M5와 같은 고성능 차량은 언제든지 차량 엔진룸을 신속하게 냉각을 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뻥 뚫려 있는 형태의 키드니 그릴이 제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구획으로 나눠져 있음과 블랙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스포티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보닛도 기존의 5 시리즈보다는 보다 더 역동적인 라인의 캐릭터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보다 더 잘 달릴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하단부 범퍼도 큼직큼직한 3개의 구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치 앞으로부터 전달되는 공기를 다 빨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고 검은색인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인상적인 느낌의 캐릭터 라인이 어떤 식의 느낌을 전달하게 되는지는 바로 옆에 보이시는 520i의 럭셔리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한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520i에는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릴 사이의 공간이 크롬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보닛의 형상도 보다 더 단조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다음 범퍼 라인도 수평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개등 주변부에 크롬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인상보다는 보다 차분하고 단아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반면 M5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건들이 하나하나 작은 차이가 모여서 이런 식으로 보다 더 잘 달릴 것 같은 차량, 보다 더 우람한 느낌, 보다 더 씩씩한 느낌을 전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측면부에도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기존의 5 시리즈와는 또 다른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이드 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 상단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역학적인 부분에서도 이점을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조금 더 단단하고 잘 달릴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해주게 됩니다. 옆쪽에 보시게 되는 캐릭터 라인도 앞쪽에 있는 M5 로고 장식으로부터 뒤쪽으로 쭉 이어짐으로써 차량이 전체적으로 날렵하게 빠져있는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휠과 그 다음에 브레이크 디스크까지 내부가 훤히 보이면서 또 브레이크 패드가 일반 브레이크 패드보다 조금 더 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20인치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이 스포츠 세단이구나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옆면에서 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천장 부분입니다.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천장은 단순히 차량의 경량화에만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차량 전체의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낮춰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고속 주행 시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을 선사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충격 흡수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차량에 파손이 있을지라도 충격을 최대한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승객에게 전달되는 위험성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east in a Suit, 수트를 입은 야수답게 소프트 클로징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에도 보다 적합하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후면부를 한번 보시죠. 후면부에서 먼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일반적인 5 시리즈에는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이 리어 스포일러의 역할은 뒤쪽에서부터 전달되는 기류를 한번 위쪽으로 튕겨줌으로써 뒷부분이 이제 고성능 차량에서 뒷부분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최소화하고자 다운포스를 형성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을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조금 더 비율이 뒤쪽이 솟아 있음으로 해서 아름다운 그런 곡선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M5만의 특징은 바로 디퓨저 부분과 그리고 머플러 팁 부분입니다. 듀얼 머플러 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퓨저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곡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다양한 형태의 곡선과 직선들을 통해서 달리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정말 잘 달릴 것 같은 차량이라는 느낌을 전면뿐만이 아니라 뒷면에서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금상첨화로 트렁크 공간까지 굉장히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다른 5 시리즈와 동일하게 530리터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트렁크의 형상은 직사각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내부에 죽는 공간, 데드 스페이스 없이 최대한의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넉넉하게 뒷좌석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2열 폴딩 시스템도 함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간단하게 차량의 외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은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내부, 그 첫 번째는 바로 엔진룸부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엔진룸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BMW M 파워 로고가 찍혀있는 엔진입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V 8기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608마력, 제로백은 3.4초, 그리고 토크는 무려 76.5토크입니다. 단순히 수치적인 비교를 해보면 520i 가솔린 모델 차량 같은 경우에 마력은 184마력, 제로백은 7.8초, 그리고 토크는 29.6토크입니다. 2배 이상의 기능을 내는 그런 엔진이 M5에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진의 위치가 이 엔진룸에서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들고 먼 거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가벼운 것에서 움직이는 것의 이치를 생각해 보시면 엔진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을 때 얼마나 차량이 보다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쪽에 표현되어 있는 스트럿바를 통해서 차량 전체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잡아주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도 이러한 스트럿바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고속에서도 그리고 코너링시에서도 비틀림이 없도록 잡아주는 역할들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가 일반적인 스틸이 아닌 알루미늄 합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량 전체적인 무게를 감소시켜줌과 동시에 만이 하나의 충격에 있어서도 그 충격 흡수량을 최대화해줘서 승객자의 안전성 또한 최대화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엔진룸의 구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자석입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많이 저촉되는 부분이자 실내 공간에서 가장 많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도 메리노라고 하는 천연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재질이고요. 제 앞서 찍었던 BMW X5 M50D에도 적용되어 있을 만큼 BMW 차량 중에서 최고급 차량에 적용되는 최고급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마치 명품 가방의 그런 가죽 재질을 느끼는 것처럼 만지고 만져도 또 만지고 싶은 그런 아주 부드러운 고급 재질입니다. M5가 가지는 시트의 경우에는 정말 동양인, 흑인, 백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최적의 시트 포지셔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뒤,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시트가 전체적으로 알파벳 C처럼 굽었다가 펴지는 기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맞는 최적의 포지셔닝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두툼한 M 스티어링 핸들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 스티치가 번갈아 가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의 차이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는 정말 프리미엄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쪽에는 풀 LCD 계기판 또한 기존의 5 시리즈와는 차별화된 M5만의 계기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M5 오너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본인들만의 희소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5 시리즈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트롤이라는 버튼이 있는 자리에 대신해서 M 시리즈에는 차량의 주행 성능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진, 두 번째는 셰시라고 하는 차량 하체, 세 번째는 핸들과 관련된 버튼들입니다. 이 세팅을 통해서 본인만의 주행 스타일에 최적화된 M5의 성능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iDrive 디스플레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굉장히 빠른 터치 감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메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조명 색깔을 한번 녹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을 아주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기어 노브입니다. 두툼하고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M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차량을 탔을 때 그런 만족감이 보다 더 높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5에는 B&W, 바우어 앤 윌킨스의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은은한 라이트로 그 실내의 어떤 분위기를 고조시켜주고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BMW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옵션, 시스템 옵션 중에서는 최상위급 옵션입니다. 본인만의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최적의 사운드 시스템을 제공을 하게 되고, 좌측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다음에 우측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시간적 타이밍을 조절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우리 귀에 도착하는 음향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음향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운전석은 여기까지 하고 뒷좌석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또한 기존 5 시리즈와 동일한 수준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 키가 184에 앉은 키가 큰 편인데 사실 머리 쪽 공간은 일반 5 시리즈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왠지 이제 그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지면서 실내 쪽의 공간이 조금 더 확보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앞쪽에는 레그룸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가죽의 질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양가죽으로 이루어진 메리노 시트, 진짜 부드럽고요. 이건 정말 와서 한번 직접 느껴보셔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헤드레스트도 정말 푹신푹신하게 머리를 잘 잡아줘서 M5와 함께라면은 앞쪽에 있는 운전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전의 즐거움은 당연하고, 뒷좌석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으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차량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바우어 앤 윌킨스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이 전해주는 콘서트에 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매우 우수한 오디오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어우러지면 정말 프리미엄을 넘어선 그런 럭셔리, 고성능 차량을 내가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전하기에는 아주 부족함이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뒷좌석입니다. 그럼 이제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로 M5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디테일의 힘입니다. 사실 앞쪽에 보시는 이런 범퍼의 형상, 그리고 키드니 그릴, 그리고 위쪽 보닛의 형상, 옆쪽 사이드 미러의 형상, 뒤쪽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디퓨저와 머플러 팁, 그리고 휠의 형상, 크기, 이런 하나하나의 차이점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인 5 시리즈와 M5의 차이를 이뤄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프리미엄이다 혹은 명품이다 하는 것들은 작은 것들의 차이점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 차이점들이 모여 또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M5를 이제 저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BMW에서는 Beast in a Suit 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야망남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M5는 사실 기존의 M2, M3, M4가 가지는 펀 드라이빙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륜구동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런 M2에서부터 M4들이 가지는 그런 주행 성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준대형 차량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즈가 주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묵직한 그런 고성능 차량의 느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런 느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고객들한테 필요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활발하게 현재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더 높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야망남들을 위한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차량의 외관이나 내관 자체도 어떤 그런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또 격식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도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외관과 내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최고의 성능을 가진 스포츠카에 견줄 만한 그런 성능으로 즐겁게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중년층 사업가들에게 정말 최적의 차량이 아닐까, 그런 야망남을 위한 차량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M5에 대한 리뷰를 간략하게 마치겠고요. 저는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유용한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BMW 소식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